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고등학교 수업교사 유영택입니다. 날씨가 좀 변덕스러워서 좀 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날씨가 좀 그런데요. 이렇게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 모시고 세종고등학교의 학교 자율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 중등 수업 나눔 한마당을 운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주의 지역교과서로 활용한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사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본교의 학교 자율과정 취지에 맞춰서 전문작수 공동체로 활용해서 교과 융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운영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으며 결과물과 피드백은 어땠는지 등을 소개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 부장이신 선효정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 교육과정부에서 부를 맡고 있는 함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이런 언덕길 올라와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여주와 연계한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고등학교에서는 여주 지역과 연계된 융합 수업을 진행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세종고등학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게 된 목적과 운영한 방식과 활동한 내용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신나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세종고등학교를 말씀드리자면 세종고등학교는 여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운영을 하였고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 폭넓은 교과 선택을 가능한 편제표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교과가 융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융합 수업을 학교 자율과정 16+1 통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작년 2022학년도에 이런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한 우수 사례로 이런 책자에 저희 학교가 실린 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고등학교에서는 여러 융합 수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는 이 학교 자율과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 자율과정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자율과정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킨 방법과 그리고 이런 활동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런 목적은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미래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이 여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은 직접적인 삶과 연계된 수업을 통해서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연계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한 이를 통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우리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이런 공동체성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이 지역과 연계하는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각한 그런 수업을
구상해 보고 선생님들도 이런 교사 교육 과정을 실천하면서 우리 교육 공동체 내에서의 자율성을 증가를 시키기를 바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운영하는 과정을 처음 계획에서부터 진행하는 순서까지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서 융합 수업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 수업에서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뽑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 여주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이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학교 자율과정에서 이런 우리 지역의 이해라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융합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맞춰서 교사의 성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의 수업에 관련된 융합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 관련, 융합 수업 관련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수업한 이 결과물을 우리 아이들의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의 대입과 연결지어 대입에 있어서도 메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큰 특징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월에서부터 계획을 짜고 그리고 7월까지 우리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월 신학기 워크숍에서 이 교육과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내용을 안내와 동시에 우리 학교 자율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세종고등학교가 우수 사례로 학교 자율과정을 뽑혔는데 작년은 되게 다양한 주제를 아이들에게 많이 제시하고 이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떨지에 대한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만의 그리고 교육과정부만의 의견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고 지금 지역 연계 주제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제를 할지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지역 연계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 진행 과정에서의 장단점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보았고요. 이 의견을 토대로 우리의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이해라는 교과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목차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목차의 주제들을 7가지의 주제로 정리해 보았고요. 이 7가지 주제로 정리한 걸 토대로 우리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율과정의 운영 기간은 7월 12일부터 14일, 3일간 진행을 하였고요. 7월 말에 우리 방학과 그리고 마지막 지필고사 사이에 많이 여유가 있는 그 시간대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교사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운영을 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사전 모임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안이 되었고요. 이 사전 모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3월에 입학하고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우리 지역의 이해를 목차를 토대로 뽑은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주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역시나 아이들은 여행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았을 때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인 여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견과 우리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여주시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노력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3월에 다시 한번 협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설문조사 결과 1순위인 여행에 관련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장 주제의 인기가 적었던 자연환경에 대한 주제를 없애고 여행에 대한 주제를 좀 더 두 카테고리로 더 늘려서 7팀을 다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대주제에 맞게 선생님들의 전학공을 토대로 이런 전학공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7주제가 있기 때문에 7팀을 구성을 하였고요. 각각의 팀에서는 같은 교과 선생님이 겹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 7조의 국어 선생님 한 분, 6조에 한 분, 5조에 한 분 이렇게 교과가 겹치지 않게 교과 선생님들이 섞은 상태로 우리 조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이 조가 1년 동안 전학공을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조에서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여서 각 조에 따른 다른 주제로 전학공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모든 끼리의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까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끼리 큰 대주제에 대한 수업 주제를 의논하셔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A는 미래 산업에 대한 대주제 안에서 미래 여주에 트램을 설치하여 더 나은 도시 만들기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조의 주제도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때 학년을 상관없이 무학년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우리 학생 수 그리고 교사 수를 고려해야 했을 때 한 프로젝트 주제에 따른 각 반을 3반으로 구성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 팀당 약 6분의 선생님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하는 방식을 2가지 방식을 예를 들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할 학교 자율과정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행이 되고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 세 강의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식을 크게 2가지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안은 저희가 수업을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1교시, 6교시 오전 오후 반으로 2팀을 나누어서 2분의 선생님께서 한 팀으로 이루어져 한 강의실을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였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아예 한 강의실을 두 분의 선생님께서 계속 3일 동안 운영을 하는 방식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 주제별로 1안과 2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자유롭게 수업 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4월에는 추가적인 학교 자율과정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없는지 전학공 팀장님들께 여쭈어보았고요. 그 관련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전 모임을 한 번 진행할지, 두 번 진행할지, 또 일정은 언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요. 각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 활동이 필요한 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외부 활동 운영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았습니다. 플러스하여 강사분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사분 섭외에 관련되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과물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모아 갤러리 워크를 진행할까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 협의 과정을 토대로 5월에 교직원 회의에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모여서 사전 모임은 총 이렇게 2차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과 수강 신청과 그리고 홍보를 언제 운영하게 될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학생들에게 학교 자율 과정이라는 내용에 대한 안내와 또한 각 주제에 대한 홍보물을 제시하여 제작하여 이렇게 게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도 이러한 방식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신입생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학교 자율과정이라는 내용이 처음 접하고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학식 날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들께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 홍보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통해서 각 프로젝트별 희망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전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사전 모임 활동이 6월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사전 모임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각 해당하는 주제에 맞는 반을 찾아서 해당하는 주제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주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대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대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특히나 알아보고 싶은 주제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히 진로나 흥미가 유사한 학생들의 모듬을 구성하는 방식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전 모임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셨는데요. 각 대주제에 관련된 소주제, 그리고 각 교과 선생님들마다 어떤 방식으로 융합 수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여주 여행에 대한 주제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주 발전 정책과 관련된 주제도 구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팀에 대한 주제를 함께 알아보자면 우선 미래 산업에 대해서 큰 주제를 잡았던 A팀은 소주제로 여주의 트램을 만든다면 이라는 주제를 구상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교과 선생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이 트램에 관련된 여주의 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 시간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셨고요.
수학 시간에는 트램을 여주에 설치하였을 때 얼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노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미술 시간에는 트램에 대한 디자인을 구성을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디자인을 제작을 하였고요. 일본어나 이런 영어 시간에는 이런 지하철 안내방송, 트램 안내방송에 대해서 수업을 계획을 하셨고, 이 국어 시간에는 트램의 노선의 역을 우리 여주의 지역의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 역 이름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수업을 구상을 해 보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 후 7월에 2차 사전 모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차 사전 모임 때 구성한 모드먼들이 구성이 되어서 서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내용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수업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지는 그런 수업 사전 모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운영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나누면서 직접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구성을 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에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모아놓은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3일 동안의 이 노력이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셨는데요. 그럼 각각 주제에 맞게끔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A팀은 미래 산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주의 관광 트램의 설계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까 계획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그 팀이 바로 이 A팀이었는데요. 여러 교과 선생님들이 각각의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각 여주 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트램에 담긴 여주의 상징, 그리고 트램의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트램의 구동 방식, 그리고 왜 트램이 필요한지에 관련되어서는 사회교과에서 학생들이 여러 주제에 맞게 의견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학생들이 정말 지도 안에 트램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지 역을 표시해서 줄로 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트램의 역에 대한 이름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이 역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정을 이렇게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주제에 관련된 트램에 관련돼서 이 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선정을 했던 게 바로 클라이언트였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고객을 대상으로 트램을 설치할지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학생 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니면 연령대가 좀 고령층 등과 같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이 트램의 설계를 기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혔던 결과물은 요 역 옆에 보면 QR코드가 보입니다. 이 QR코드에다 휴대폰을 갖다 대면 바로 역을 소개하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세종역입니다 라는 이 한글말을 세종스테이션이라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로 역 이름을 소개하는 그러한 녹음 파일도 함께 구성을 하여서 완성품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주의 트램을 설계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교과가 연계되어서 수업이 진행이 되었던 A의 미래산업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팀은 역사 문화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융합 수업을 진행한 팀이었는데요.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팀에서는 국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수학, 과학, 그리고 통합교육부, 체육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특히 제가 속했던 팀은 수학과 과학의 주제에 맞게끔 여주 문화재를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주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조사를 하고 이 문화재를 수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팜플렛을 제작하는 것을 뛰어넘어 온라인상에 여주의 문화재를 홍보하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캡처된 사진을 보시면 실륵사에 대해서 각 해당하는 문화재를 소개를 하였고 이 문화재에 관련된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문화재의 수학적인 관점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런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제작한 여주 문화재에 관련된 홍보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C팀은 여행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요.
우리 이 여행에 대한 코스 설계를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이 여행을 진로 여행이라는 테마를 넣어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가지고 온 사진 안에 보면 우리 보건 의료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우리 여주에서 보건과 의료 관련되어서 어떠한 진로 관련 탐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여행 계획을 세워서 여행 코스를 짜는 산출물을 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여주대에 있는 간호학과 그리고 여주에 있는 보건소와 같은 의료와 관련된 기관을 찾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왕릉도 함께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세종대왕님 때 의학이 많이 발달하였고 의학과 관련된 저서도 편찬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이어서 볼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여행 테마를 구성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일차의 보건소 헌혈하고 1일차 오후에 이러한 여주대 간호학과 실습하고 마지막 날에 세종대왕릉에서 의학과 관련된 서적 등 역사적인 의미를 되돌아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로와 여주에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를 엮어서 코스를 설계한 산출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이라는 테마에 우리 여주에 여행할 수 있는 곳과 진로를 융합하여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큰 테마는 여주 현황이었습니다. 이 여주 현황에 대한 큰 테마를 가지고 이 D팀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각 팀에서 경제산업 아니면 의료보건 등과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교과 선생님과 함께 이 주제에 맞게 우리 여주에서 조금 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인터넷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사전 조사를 하여 정책 제안서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처음에 제안한 이 정책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직접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에 관련된 전문가 분과 함께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뷰를 나누고 난 뒤 다시 돌아와 정책 제안서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다시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한 주제에 관련돼 세 팀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각 그 세 팀에 있는 정책 제안 주제를 팀끼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 공유된 그러한 정책 중에 우수한 정책들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몇 가지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 선정된 정책을 직접 여주 시의회에 참여하여 시의원들 분들 앞에서 정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분이 저희 이 전학공 운영하신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직접 이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희망하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후 정책에 대한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이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시청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안한 검토 결과를 한글 파일로 보내주신 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모든 면로 팀을 짜서 정책을 제안을 하였고요. 큰 정책 제안 틀이고 이 정책 안에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이 시청에서 검토하신 결과, 이 결과 내용을 정리해 주셨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라는 내용과, 이거는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새롭게 제안한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라는 등과 같은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이 각각의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정책이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검토해 보겠는지에 관련된 의견을 각 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정리하여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주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팀은 이런 정책을 제안한 걸, 이 제안한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테마를 또 다른 팀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팀에서는 인문계, 특히 이 언어 계열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부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모여 계셨는데요. 이 팀에서는 여주에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관광거리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주의 문화재를 홍보하는 팜플렛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의 특색은 팜플렛을 한글판으로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각각 교과의 특성을 담아서 영문판, 그리고 중국어로 이 중문판,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부에선 학생들이 점자 스티커를 활용해서 점자가 보이는 팜플렛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F팀에서는 민속 설화 여주 인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우선 조사하는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여주 박물관에 학예사분을 초청하여서 학예사분께서 여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와 이런 여주의 유명한 인물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모둠당 하나의 설화 또는 하나의 인물을 정해 그 인물과 설화를 홍보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홍보하는 홍보물은 그림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캐릭터를 직접 제작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그러한 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팀은 음악 선생님도 함께 계셨었는데요. 음악은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할까 고민하는 끝에 이 홍보물 영상을 제작한 가운데 영상 안에 들어가는 음악을 학생들이 직접 작곡을 하여 이 영상 안에 있는 음악을 작곡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홍보물 중에 한 작품인 여주의 고달산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잠시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흥에서 석공을 하는 고달이 아내와 딸과 살고 있었습니다. 고달은 고달사 중건을 하기 위해 여주로 왔습니다. 고달은 불사 중건을 위해 10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달은 중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건하러 떠난 남편 때문에 아내와 딸은 나날이 야위어 갔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고달을 찾으러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딸이 가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고달사 바로 앞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어린 딸의 슬픔을 품고 힘겨운 몸을 이끌어 고달사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도착하였지만 고달은 불사에만 몰두하기 위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내는 함흥으로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건이 끝난 고달은 아내와 딸의 소식을 듣고서 아내와 딸의 시신을 수습하여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설화는 고달이 지은 절의 의미로 남아 고달의 이름을 딴 고달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주의 고달산 이야기를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이런 캐릭터, 그리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귀엽고 잘 만들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여주에 있던 설화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영상,
제작함으로써 우리 여주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팀으로 소개해줄 기후, 생태, 환경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우리 G팀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여주의 생태, 환경, 기후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여주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떤 친구들은 여주의 기후와 환경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하는 뉴스 형식의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요. 또 어떤 팀에서는 여주에 존재하는 여러 생물 종들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토착 생물에게 피해를 끼치는 교란종을 퇴치하는 정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제안서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에 있는 다양한 종들에 대해 소개를 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였고요. 우리 여주에 있는 다양한 관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가상 전시관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스페이셜이라는 사이트를 토대로 학생들이 요 한 인물이 안에서 이런 여주의 실륵사나 도자기에 관련된 전시물들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가상 전시관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의 활동이 마치고 난 뒤 마지막 날에 1시간 정도 우리 활동 후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갤러리 워크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갤러리 워크는 각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던 그 교실 또는 복도에 전시물들을 게시를 한 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도장판을 제작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10개의 전시품을 관람하고 설명을 들어주면 설명을 해준 도슨트 친구들은 요 해당하는 칸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 도장이 10개를 다 모으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선물이라는 외부적인 동기가 있지 않아도 학생들은 도장을 찍으러 다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는데요. 친구들의 전시물을 구경하는 것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기도 했고, 그냥 도장을 모으는 것을 통해서도 흥미를 느껴서 학생들이 외부적인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고 직접 산출물을 만들었던 것을 공유하는 게 얼마나 큰 이 아이들에게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나 설명을 잘하는 친구들인지 이러한 새로운 면모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만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결과물에 대한 뿌듯함도 느끼는 모습을 통해 아, 정말 아이들이 알차게 3일 동안 지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갤러리 워크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산출물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특수화해서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위로 열린 무대에 40분까지 해서 이 인간을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팀에서 계획을 했던 여주의 트램 설치에 관련되어서 학생들이 이 산출물을 발표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이셨는데요. 정말 자신들이 만든 내용에 대해서 뿌듯하게, 당차게 소개해주는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네, 이렇게 갤러리 워크까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이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개인별로 아주 특색이 잘 담기도록 선생님들께서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학생들의 의견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담임 선생님만 기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글 시트를 통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고 이걸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끝난 후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의견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이런 게 진정한 융합 수업이구나 라고 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보통 한 주제에 대해서 각자 교과들이 그 주제에 맞게 수업을 각자 진행을 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한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 선생님들의 여러 의논을 함께 나누어 학생들을 어떻게 이 주제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융합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융합 수업을 전학공과 접목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전학공 시간이 조금 더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밑바탕을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도 높은 그런 수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연계한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한 친구는 우선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대한 여주가 특징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런 자연, 역사,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주는 정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구나라고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이 솟아나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이 여주 지역의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애쓰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기관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을 해주었고요. 우리 지역인 여주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는 이러한 의견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주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주도적인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렇게 알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종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한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실 때 느끼셨지만 굉장히 통통 튀는 목소리와 가라앉은 분위기조차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목소리이셨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발표님들 그렇게 쏙쏙 들어오지 않으셨는지요? 모든 그 사회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교육과정 운영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의 전체 구성원을 아울러서 운영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원의 수만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도 모아준 우리 한효정 교사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희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학교 자율과정 직접 운영도 해보셨잖아요. 저희 세종고등학교 학교 자율과정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자,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준비한 건 되게 많았고 좋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적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라는 게 좀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학교 자율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주도적으로 자기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만 자율과정이 아니었고 저는 교사들도 자율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팀을 나누어서 그 팀 안에서 자유롭게 주제도 정했어야 되고 파트도 나눴어야 되고 이렇게 그 교사들도 자율 역량을 발휘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훌륭한 활동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못해서 너무 아깝다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한 거에 대한 결과 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걸 조금만 더 마지막 거 보충하면 이제 공유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그 7교시 그때 갤러리 할 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긴 봤는데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보기엔 좀 약간 힘들고 그냥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구나라는 거는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돌아다니면서 좀 참여도 뭐 퀴즈 같은 것도 좀 풀어보려고 하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그런 전체 교사가 모여가지고 또 피드백하거나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피드백할 시간이 없어서 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이야기 또 추후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문제,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수업만 알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한 수업은 사실 그 결과물만 이렇게 본 거지 어떤 과정으로 하셨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생기부를 뭐 쓰셨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조별로 끝나고 나서 조금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 내년에 이제 할 때 저기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뭐 내년에 이런 거 좀 아쉬웠으니까 저기 좀 따라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 같이 모든 팀별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유에 대한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 만들고 그 자료 제작하고 이거 할 때 우리가 우와 진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등교무실에서 막 되게 놀라고 막 이랬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확산이 되면 좋겠고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뭔가 저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설문조사를 좀 날릴 거리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아이들의 의견도 바로 듣고 싶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저 방금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 관련된 얘기 저희는 A조 그 외부 이거 참여해야 일단 트램 관련해서 했는데 사실 애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참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뭐 진로랑 뭐 연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서 미래 산업인 뭐 트램에 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들이 자기 생기부나 자기 진로에 얼마나 연계했는지 그 만족도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과연 좋았을까? 대화를 못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갤러리 워크 할 때도 다 정신없었고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지쳐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음 한 번 더 1시간 정도라도 따로 모여서 이렇게 모든 토의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번에 또 자율과정을 한다면 후배들한테는 어떤 걸 추천해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설문조사는 사실 근데 애들이 제대로 안 하는 불성실하게 아이들이 이제 진로랑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학교자율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긴 했으나 그 학교자율과정의 그 큰 테마가 지역교과서 활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지역교과서 활용의 그 주제들이나 영역들이 사실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만족하시는 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결과를 뭔가로 이렇게 구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갤러리 워크에 돌아다녀 봤을 때 정말로 막 설명하는 아이들 너무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저희 눈에 이제 띄이긴 했었으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것이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만족도, 진료의 정도, 지역 교과서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지, 목적 이런 의식이 좀 더 명확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을 해봤더니 내년도에는 아이들한테 후배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줄 수 있는지 정도까지 된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기대보다 너무 결과물들이 좋아서 좀 놀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좀 계열별로 나누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국어랑 영어과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하는 거였는데 다른 계열인 친구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하는 거 선택하라고 할 때 어떤 계열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 계열의 특성을 살려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제를 잡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사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다면 저희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지금 비가 지금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가실 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조심히 당연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